네, 자동차와 조선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현장에 다시 강성노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강성노조 집행부가 당선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도 온건하다는 평을 받았던 노조가 물러나고 강성 집행부가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현대중공업의 차기 노조 지부장 정병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강성이라는 이분 어떤 사람인가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 제24대 집행부 선거 결선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호 3번 정병천 후보가 52.68%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예. 정 당선인은 2019년 당시 노조 집행부 조직쟁의 실장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물적 분할 반대 투쟁에서 임시 주주총회장 점거 등을 이끈 강성 성향 인물로 꼽힙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금까지 강성 지부장으로 이름들이 많이 오른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만 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8년간 강성 성향의 노조가 집권해 왔는데요. 2013년 정병모 위원장 당선 이후 2015년 선거, 2017년 선거, 2019년에 이어 네. 올해 선거까지 5대 연속 강성 성향 후보가 뽑혔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앞에서도 강성, 이번에도 강성, 앞으로 노사관계가 이거 안 봐도 텔레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이후 23차례 교섭을 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는 기본급 12만 304원 인상과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3년 강성의 정병모 집행부로 바뀐 이후 교섭이 거의 매년 해를 넘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전 교섭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2년치 단체 교섭을 지난 8월에야 2년 2개월 만에 겨우 타결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다시 강성 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일단 노사 관계 간 긴장 수위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여서 향후 노사 관계는 갈등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임금 협상은 어차피 차기 집행부 손에 넘어간 상황이고 23차례 협상을 하고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올해 임금 교섭 마무리를 새 집행부의 첫 사업이라고 강조한 만큼 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당선 소감에서도 하루속히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혀 기대감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속히 교섭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은 아니겠죠. 잘 되기 바라고요.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 온건한 이상수 지부장이 재선이 안 되고 강성 후보가 당선됐단 말입니다. 네, 지난 7일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9대 임원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해 안현호 후보가 53.33%로 권오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예. 앞서 두 후보는 지난 2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올랐는데요. 안 후보가 2차 투표에서 9개 사업부 가운데 전주공장과 판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연구직이 많은 남양 연구소에서도 55.7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많이 나왔네요. 신입사원 초임 인상과 선진 연구환경 조성 등의 MZ세대와 연구소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들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성이라고 하는 안현호 당선인,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안 당선인은 현대차 사내 현장 조직인 금속연대 출신인데요.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 현대전공 노조 위원장으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강성 인물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과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정년 연장과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년 만에 다시 강성 성향 인물이 현대차 노조를 이끌게 됐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노사관계 어떻게 전망됩니까?
지난 2년간 무분규 임금 단체 협상을 이끌었던 중도 신리파 노선의 현 노조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현대차 노조는 강성노조 집행부가 집권했던 2012년에서 2018년 7년 연속 파업에 나섰는데요. 네. 2019년 당선 이후 지난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이끌었던 이상수 전 지부장은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19.9%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예. 이는 강한 노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 안 후보는 해외 공장 운영에 노조 개입을 강화하고 노동 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측이 극구 반대해왔던 내용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와 전기차 전환 계획을 두고 파업 등을 통해 사측과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노조가 전기차 일자리 등을 두고 반대에 나서면 전기차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무엇보다 전기차 전환 시 국내에서 3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는 이미 정년 연장과 4차 산업혁명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캐스퍼를 시작으로 진행된 온라인 판매도 향후 다른 차종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일자리군요. 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가 마무리됐고요. 두 곳 모두 민주노총 소속 강성 성향의 후보가 선출되면서 내년에도 노사관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자의 분석입니다. 지역 양대 핵심 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지속된다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우려가 나오죠, 당연히.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현도 기자, 감사합니다. 네.